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대적시대 이후 전투력 순위 탑 20입니다. 대적시대 이전이 전성기인 흰수염, 로저, 거프 등과 아직 자세한 무력이 나오지 않은 드래곤과 위블은 제외하였으며 대적시대 이후 전성기를 맞이한 인물들만 선정하였으며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이 선정되었습니다. 벤베크맨은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 해적단을 이끌어가는 부선장이며 오랜 기간 빨간머리 해적단을 지탱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타 사왕 해적단처럼 최고 간부 중 1위인 인물이 아닌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밝혀진 인물이기에 야솝, 럭키루 등 타 간부들보다도 서열상 확실히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임드 해적장 중 공식적으로 부선장을 둔 해적단은 로저 해적단밖에 없었으며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인 레일리가 로저의 버금가는 명성을 가진 점과 흰수염 로저와 비견되는 무력을 가졌기에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 역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선장 샹크스가 가벼운 모습을 보이거나 오판을 하는 경우 직접 그것을 교정해주거나 자신이 샹크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혀졌기에 샹크스가 벤베크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정상결전에서 키자루를 제지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주가가 더욱 상승했는데요. 키자루는 루피와 징베에게 레이저를 겨누며 끝까지 드래곤의 아들 루피를 추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베크맨이 키자루에게 총을 겨누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 벤베크맨 이라고 말하며 손을 들었고 벤베크맨은 해군대장 키자루를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고작 한마디만으로 위상이 크게 상승하였고 별다른 전투장면 없이도 상황 최고 간부들 중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전 임펠다운의 간수장이자 현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 BA 시류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류는 과거 임펠다운의 간수장으로 마젤람과 함께 철벽의 투톱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류는 너무나도 악랄했으며 죄수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결국 마젤란은 시류를 임펠다운에 감금하였고 시류는 검은수염을 만난 이후 마젤란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임펠다운 레벨 6에 걸출한 강자들과 시류를 자신의 휘하로 영입한 뒤 곧바로 마린포드로 갔고 그곳에서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류는 티치의 능력을 확인한 뒤 티치의 소화가 되는 것을 확정지었고 사실상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시류는 임펠다운 간수장 당시에도 이미 7무회를 초월하는 강자였으며 사왕 최고 간부들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압살롬의 투명투명 열매를 강탈하는데 성공하였고 검은수염 해적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기에 과거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며 사왕 최고 간부 2인자 라인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훗날 조로와 미호크와 대결 플래그가 잡힌 인물이기에 추후 성장을 마친다면 해군대장급의 강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한 인물입니다. 18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2인자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를 목표로 하는 인물이며 언젠가 미호크를 꺾고 차세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 인물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호크와 비교하면 확실히 아래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로는 무수히 많은 발전을 이뤄내며 미호크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현재로선 미호크와 대등하게 합을 주고받을 정도로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전투력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고 밀짚모자 일당 중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맘과 카이도우와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오뎅의 검 엠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공격인 폐해를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백수해적단의 2인자 킹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킹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결국 엠마의 힘을 다루는데 성공하였고 킹을 꺾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로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로보다 확실하게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왕 최고 간부는 논해급 사왕 최고 간부라고 불리우는 아오키즈와 미호크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조로와 비견될 만한 검사는 후지토라, 비스타, 시류밖에 없으며 조로와 비교하여 확실히 우위를 점할 만한 검사는 미호크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조로가 킹을 꺾은 이후 얼마나 성장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7위에는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마르코는 강자들이 범람하는 흰수염 해적단에서 흰수염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인물이며 정상결전에서 해군대장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도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의 열매의 능력과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장점을 합쳐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의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열매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설정상 무장색 패기의 고수라고 알려져 있으며 흰수염 해적단에서도 흰수염을 제외하면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마치 폐왕색 패기처럼 뿜어내는 기술도 사용 가능하며 이를 충격파처럼 사용하여 공격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뒤 키자로에게 불닭킥을 사용하여 키자로를 땅에 쳐박아 버렸으며 아오키지를 기습하여 아오키지를 날려버리며 루피를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마르코는 킹과 킨을 동시에 상대하며 킹과 킨에게 수차례 유효타를 주었으며 빅맘과의 힘싸움에서도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16위에는 3선장 유스타스 키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키드는 루피, 로우와 함께 3선장으로 불리우는 인물이며 조로 루피와 함께 초신성 중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 일당을 제외하면 현재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해적이기도 합니다. 키드는 첫 등장 당시 초신성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으며 전투력 또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에는 최강의 초신성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의 행보는 주인공 루피와 매우 비슷하며 폐왕색 패기마저 소유한 인물이기에 루피를 제외하면 초신성 중 가장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키드는 과거부터 상황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샹크스에게 덤볐다가 팔을 잃은 이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끝까지 카이도우에게 굽히지 않고 대항하다가 우동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 와노쿠니에서 루피, 로우와 손을 잡고 카이도우 빅맘 연합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전사들의 섬이자 거인족의 성지 엘바포에 도착했으며 이때 이제 자신들에게 위협되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신세계에서도 여유를 드러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15위에는 3선장 트라팔가 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우는 전 칠무이자 초신성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는 루피, 키드와 함께 3선장이라고 불리며 훗날 신세계를 지배할 대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우는 코라손의 도움으로 박연병을 치료하고 수술 열매를 먹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코라손을 죽인 도플라밍고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힘을 길렀고 젊은 나이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칠무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머지않아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에게 자신에게 사왕 카이도우를 끌어내릴 비책이 있다고 말하며 루피에게 동맹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를 수락하며 로우와 루피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와 힘을 합쳐 도플라밍고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코라손의 복수를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우는 루피, 키드와 함께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잡아내기로 결정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신세계의 패권을 두고 재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과 키드와 환상적인 콤비를 보여주며 빅맘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티치와 대결하게 되었고 사왕을 상대로도 선전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자신이 왜 30억 베리의 사나이인지 증명하였습니다. 14위에는 혁명군의 2인자 염제 사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보는 루피 에이스와 의형제로 루피 에이스와 마찬가지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훗날 해군대장이나 사왕급의 강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보는 어린 시절 고아왕국의 귀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천룡인의 배를 앞질렀다는 이유로 천룡인에게 폭격을 당하며 사망할 위기에 처했기에 사보는 천룡인과 귀족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운명처럼 드래곤에게 거둬졌으며 사보는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성장 속도와 재능을 보이며 혁명군의 2인자로 승격하게 되었고 드래곤 이완커브 코알라 등과 함께 혁명군을 대표하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드레스로자에서는 과거 에이스가 먹었던 악마의 열매인 이글이글 열매를 복용하는 데 성공하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레스로자에서 후지토라와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바제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보는 레벨리 회의 도중 혁명군 간부들을 이끌고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경호 중이던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였고 결국 세계정부에 붙잡혀 있던 쿠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4부는 이후 염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드래곤의 명성마저 추월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현 시점 4부는 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크게 밀리지 않는 강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키는 과정에 4부가 휘말려 버렸기에 현재는 4부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13위에는 새로운 해군대장 후지토라가 선정되었습니다. 후지토라는 정상결전 이후 세계 징병을 통해 해군에 영입된 인물이며 해군에 합류함과 동시에 실력을 인정받으며 곧바로 해군대장이 된 괴물입니다. 후지토라는 초인계의 악마의 열매 쿠궁쿠궁 열매를 먹은 인물로 운석을 떨어뜨리거나 주변의 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후지토라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검술도 뛰어난 검사이기에 약점이 없는 완벽한 올라운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드레스로자에서 여러분들께 대장급의 클래스를 보여드리죠 라고 말하며 호기롭게 도플라밍고의 세 장을 자르려고 했으나 으잉 왜 안 잘라지지? 라고 말하며 결국 도플라밍고의 세 장을 자르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해군대장 중에서는 최악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후지토라는 칠무회인 도플라밍고를 건드리지 못하였기에 진짜로 도플라밍고의 실을 자르지 못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로와 대결할 때마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과 전력을 다하지 않고도 사보에게 우위를 점했던 모습을 감안하면 그래도 해군대장에 걸맞는 무력을 소유한 인물일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2위에는 새로운 해군대장 로쿠규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쿠규도 후지토라와 마찬가지로 정상결전 이후 세계 징병을 통해 영입된 인물이며 해군에 합류하자마자 해군대장이 된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는 후지토라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도레스로자에 찾아오자 후지토라를 경계하며 로쿠규와 함께 그 실력은 정평이 난 괴물이라고 말하며 로쿠규를 괴물이라고 평가했으며 실력만큼은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로쿠규는 카이도우와 빅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와노코니로 출격하였고 순식간에 킹과 퀸을 포함한 백수의 적단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간부 따위에게 당해버리면 체면이 안 선다고 라고 말하며 자신이 사왕 최고 간부들보단 강함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을 가로막는 아카자야 구남자 야마토와 대치하게 되었고 숲숲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을 쉽게 제압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맞고 데미지를 입은 모습과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를 감지하고 곧바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 독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홀로 사왕의 적단을 이길 리는 없기에 샹크스를 상대로 도망친 것으로 로쿠규를 비판할 수는 없으나 모모노스케에게 데미지를 입은 점은 해군대장 치고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 11위에는 해군대장 키자루가 선정되었습니다. 키자루는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 중 한 명이며 악마의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인물이기에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인물입니다. 또한 키자루는 해군대장답게 당연히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을 학살하는 모습으로 첫 등장했는데요.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홀로 초신성들을 압도하였으며 밀짚모자 일당을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또한 명왕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대장의 강함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상결전편에서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와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마르코의 불다킥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르코가 빈틈을 보이자 승부는 사소한 틈에서 깔리는 법 이라고 말하며 오니구모와 합을 이루어 마르코를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과 잠시 대치하며 흰수염에게 유타를 넣기도 하였으며 루피를 축구공 차듯이 차버리며 루피를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 벤베크맨인 키자루를 잠시 제지하였으며 키자루를 오랫동안 묶어두기는 무리였는지 키자루는 루피를 데리고 도주하는 하트의 적단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2위에는 전 해군 대장이자 현 검은수염 해적단의 최고 간부 아오키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오키지는 구 해군 대장 중 한 명으로 해군 원수직을 걸고 펑크 하자드에서 아카이누와의 대결을 펼쳤고 결국 다리 하나를 잃는 부상을 입으며 아카이누에게 패배했고 해군을 스스로 탈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 되었으며 검은수염 해적단과 내통하고 있다고 언급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아오키지는 어느 섬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학살하며 첫등장하며 등장과 동시에 해군대장의 강함을 각인시킨 인물인데요. 아오키지는 칠무의 크로커다일을 꺾은 이후의 루피를 동네 어린아이 다루듯이 양악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에서도 활약하였고 흰수염 해적단 3번 대대장 조즈를 얼려버리고 흰수염이 생성한 거대한 헤이를 얼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아오키지가 없었더라면 해군 측에서는 흰수염의 헤이를 막을 방도가 없어 보였기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력이 크게 손실될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해군을 탈퇴한 이후 드레스로자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칠무의 도플라밍고를 매우 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훗날 도플라밍고와 합을 주고받는 후지토라와 대조되며 재평가를 받고 있으며 93대장이 신3대장보다 강할 것이라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이후 크래커를 포함한 토트랜드를 너무나도 쉽게 토벌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진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9위에는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위블이 선정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위블은 스스로를 흰수염 주니어라고 부르며 자신이 진정한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캐릭터이며 실제로 흰수염에 비견되는 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위블은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검은수염 티치에게 복수하려 했으나 자신의 어머니 미스 버킨이 흰수염 해적단을 먼저 소탕하자고 제안해서 현재 위블은 흰수염 해적단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흰수염의 본명이 에드워드 뉴게이트인데 위블의 본명이 에드워드 위블이기에 두 캐릭터는 성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블은 흰수염 특유의 노란 머리와 흰수염을 가지고 있기에 흰수염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믿기지 않는 멍청함과 흉폭한 성격 그리고 못생긴 외형을 가졌기에 대다수의 독자들은 위블을 흰수염의 친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위블이 진짜 흰수염의 친아들이라면 무언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르코가 미스 버킨과 흰수염 둘 다 록스 해적단 출신이라고 말하였기에 위블이 흰수염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위블이 무력만큼은 흰수염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위블은 정황상 제파를 이긴 전적이 있으며 오직 무력만으로 칠무에 소집된 인물입니다. 또한 키자루가 위블의 무력을 보고 전성기 흰수염이 생각난다고 말하였기에 위블의 무력은 최소 해군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위에는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이 선정되었습니다.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세계 정부에서 가장 위협되는 세력인 혁명군의 창시자이자 리더인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세계정부 입장에서 단순히 위험도만 놓고 보면 상황들보다도 드래곤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또한 드래곤은 거프의 아들이자 루피의 아버지인데 거프와 루피가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든 강자임을 고려하면 드래곤 역시 당연히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폐양색 피기를 소유한 인물로 밝혀졌으며 당연히 폐양색의 숙련도 역시 높을 것이며 폐양색 피기를 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로 추정됩니다. 또한 드래곤은 바람과 관련된 악마의 열매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상금이 매우 높은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는데요. 드래곤은 현상금을 책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 소속된 집단, 무력, 능력, 행적 등 모든 것이 현상금이 높을 만한 캐릭터이기에 드래곤의 현상금은 상황보다도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랑유가 흰수염과 로저의 현상금을 소개하며 해적사상 이들의 현상금을 넘긴 인물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드래곤은 엄밀히 따지면 해적이 아니라 혁명군인 인물이기에 로저와 흰수염보다 현상금이 높다고 한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상금과 강함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기에 현상금만으로 드래곤을 상황을 능가하는 강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7위에는 여성으로서 유일한 상황 빅맘이 선정되었습니다. 빅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으로 군림했던 인물이며 샹크스, 흰수염, 카이도우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대적이었습니다. 빅맘은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높은 수준으로 단련한 3가지의 패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을 바탕으로 전투했던 인물로 전투 센스와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약점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 해적단 시절 당시 록스 흰수염 시키와 함께 록스 해적단을 대표하는 전력이었으며 연습 시절의 카이도우를 이끌어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 해적단 시절 당시에는 록스 흰수염에 이은 록스 해적단의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았으며 견습 시절 카이도우를 트레이닝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이 와해된 이후 빅맘은 빅맘 해적단을 결성하였고 신세계에서도 활약한 끝에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변상금도 43억 8,800만 벨이나 걸린 거물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후 와노코니에서 카이도우와 동맹을 맺고 초신성 연합과 겨루었으나 결국 키드 로우에게 패배하며 빅맘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빅맘이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추락하며 내가 이딴 걸로 죽을 것 같나, 키드로 가만 안 둬 라고 말하였기에 어쩌면 빅맘이 부활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빅맘의 재등장이 조금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6위에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2개의 악마의 열매를 먹은 록스의 제린 마샬디 티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지략가이자 야심가입니다. 티치는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이자 모든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천적인 어둠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당시 최고의 해적단이며 악마의 열매 수급이 가장 활발한 흰수염 해적단에 잠입하게 되었고 무려 20년 이상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흰수염의 그림자에 숨어 어둠어둠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티치의 계획대로 어둠어둠 열매가 흰수염 해적단의 배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치가 그 열매를 섭취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티치는 야심한 밤 사치를 암살한 이후 곧바로 흰수염 해적단에서 떠났으며 검은수염 해적단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를 잡아 세계 정부에 넘겨버려 고의로 정상결전을 일으키고 자신은 칠무의 칭호를 얻은 뒤 해군이 흰수염과의 대결에 총력을 기울이자 곧바로 칠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임펠다운에 잠입하였고 임펠다운 레벨 6의 흉악한 죄수들과 시류를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며 세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라고 불리는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2개 복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티치는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과 리벤지 매치를 벌였고 마르코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을 쓸어버리며 사왕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사왕에 등극한 이후 능력자 사냥을 통하여 더욱 강해졌으며 현상금도 39억 9,600만 베리로 상승하였습니다. 5위에는 현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였으며 양 진영을 통틀어 흰수염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활약했으며 해군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흰수염을 전담마크하며 흰수염에게 2차례나 명구를 적중시키며 흰수염에게 치명타를 넣으며 흰수염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며 사실상 전쟁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루피를 추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완코브 징배를 초살내버렸으며 홀로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과 잔당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 이후 아카이누는 해군 대장직을 놓고 아오키지와 펑크하자드에서 10일간 혈투를 벌였고 결국 아오키지를 꺾는 데 성공하며 해군 원수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하여 해군 본부를 신세계의 중심부로 이전했으며 아카이누가 이끄는 해군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아카이누가 센고쿠와 거프보다 아래라고 평가받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된다면 거프를 넘어 역대 해군 중 최강의 인물이라는 평을 들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악마의 열매와 패기를 모두 잘 활용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아카이누는 최강의 파괴력을 지닌 마그마그 열매를 활용하여 흰수염 에이스 등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패기를 바탕으로 비스타와 마르코의 협공을 간단히 버텨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4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이자 크로스 길드의 실질적인 최강자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와 함께 작중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칭호를 가진 몇 안되는 인물이기에 칭호만 보더라도 미호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검호라고 불리며 미호크와 비견되는 검사는 전세계를 통틀어도 극소수이며 현재로서 미호크를 견제할 만한 검사는
밀짚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2인자 롤로노와 조로,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 비에시류, 흰수염 해적단의 5번 대대장 화검의 비스타, 해군 대장 후지토라 이쇼 정도밖에 없으며 이들조차도 미호크보다는 확실히 약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사왕 샹크스와 오랜 기간 라이벌로 불렸으며 브랑류와 검술만 놓고 본다면 샹크스보다도 미호크가 뛰어나다고 말하기에 미호크는 최소 사왕급 강자임을 알 수 있으며 사왕 최고 간부들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논해급 사왕 최고 간부라고 불리우는 아오키지와 비교하여도 미호크는 한 수 위의 강자로 평가받을 만큼 미호크는 사왕 최고 간부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강자이며 사실상 사왕과 대등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강자입니다. 3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생전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물로 불렸으며 육해공을 통틀어 적수가 없는 강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1대1은 카이도우지라는 말이 있었기에 1대1에서만큼은 카이도우를 따라올 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조차도 사왕 내에선 중위권으로 평가받는데요. 샹크스는 주목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으며 지배보단 자유를 추구하는 성격이기에 압도적인 무력을 가졌음에도 악명을 떨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살아있을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으며 카이도우가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당시가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이후이니 카이도우는 흰수염보단 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5를 각성하는데 성공하며 카이도우에게 우위를 점하며 카이도우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였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보다 샹크스, 흰수염, 루피가 근소하게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카이도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강자이며 어쩌면 역대 사왕 중 1위일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기에 카이도우가 이들에게 밀린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카이도우는 와노쿠니에서 빅맘과 인간형으로 마치기를 했음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빅맘 루피와의 폐양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기어5를 사용한 루피를 상대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2위에는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세계를 움직일 남자 사왕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로저 해적단의 견습 해적을 했던 인물이며 견습임에도 불구하고 흰수염이 기억할 정도의 활약을 하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이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을 창설하였고 약 10억 베리의 현상금을 소유하며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여 결국 사왕이 되었고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왕이 된 이후에도 샹크스는 흰수염에게도 인정받는 남자가 되었고 흰수염은 해군대장조차 애송이라고 부르지만 샹크스에겐 너 정도 되는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로성은 샹크스와 흰수염이 접촉했다는 소식을 듣고 빨간머리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세계를 움직일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흰수염의 배에 단신으로 승선하는 배짱을 보였고 약간의 폐양색 패기를 개방하여 흰수염 해적단 선원 수십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또한 흰수염과의 폐양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샹크스의 자세한 무력이 나오지는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사왕치고는 약해 보이는 외형을 지녔기에 샹크스는 사왕 하위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원피스가 진행되며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특히 강하다는 언급이 나왔으며 사왕급의 강자라면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고 카이도우가 페이감을 터득한 루피를 보고 로저, 흰수염, 록스, 오뎅 등 전설적인 인물들과 함께 샹크스를 자신의 호적수로 뽑는 장면이 나오며 샹크스의 주가가 상승하였고 샹크스가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모몬가를 무릎 꿇게 만들고 키자루 후지토라 로쿠규를 제지하는 장면이 나오며 샹크스의 평가는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1위에는 미래의 해적왕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와노코니에 입성한 이후 효 하라본과의 수련을 통하여 류오를 터득했으며 무장색 패기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와의 대결을 통하여 극소수의 강자만이 가능한 페이감을 터득하였고 마침내 카이도우와 겨룰 수 있는 레벨의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CP0의 난입으로 루피는 결국 카이도우와의 최종전에서 패배하였고 심장이 멈추게 되며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도 자신의 견문색에 루피의 생명력이 감지되지 않자 루피가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만이 각성하는데 성공한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했고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지니샤는 루피를 보고 크게 놀라며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체력을 모두 회복하는 말도 안되는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카이도우를 들어올렸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다시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주먹 한 방으로 카이도우의 머리를 뚫어버리고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신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며 와노쿠니의 모든 인물들과 독자들에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자신의 전력을 드러냈으나 루피는 번개를 잡아서 카이도우를 공격해버리거나 카이도우보다 훨씬 거대해져 카이도우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보다도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두 캐릭터는 최후의 일격을 주고받았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